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좌편향된 왼쪽으로 많이 기울은 이 언론 그리고 포털 또 여론조사 이런 문제점들이 아주 심각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간 딱 볼 시간에 여론조사의 왜곡 과정을 설명을 들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언론 단체가 가짜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30대 가짜뉴스. 올 한 해 30대 가짜뉴스. 바른언론 시민행동. 여기는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죠. 그리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여기는 공영방송 보도를 감시해온 단체입니다. 오늘 이 두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 가짜뉴스를 선정한 기준이 뭐냐,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단체가. 그래서 첫째는 뉴스의 사실관계, 팩트체크죠. 팩트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거나 조작을 했느냐, 의도적으로. 가령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건 완전히 의도적이죠. 아예 협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김의겸이 더 탐사라는 유튜브 매체와 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왜곡 및 조작, 그 다음에 국내외에 미친 영향력과 피해, 이것은 바이든 날리면 이런 이야기죠. 한미 관계를 막 훼손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고, 또 별개로 30대 가짜뉴스와 별개로 그런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만든 사람들을 꼽았습니다. 이 1년 동안 가짜뉴스를 3회 이상 생산한 두 사람을 더 월스트 뉴스페이커입니다. 메이커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최악의 가짜뉴스 생산자 누구냐, 두 사람 다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김어준 전 TBS 진행자를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 최악의 가짜뉴스 생산자. 자, 그렇게 꼽았고, 자, 30대 가짜뉴스 중에서 이 선정위원회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은 5개입니다. 순위별로 있는 게 아니고 시대별로, 그러니까 발생 시기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순위는 아닙니다. 최악의 가짜뉴스 5개. 최악의 가짜뉴스 5개. 자, 일광 횟집 친일 논란,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괴담, 마약과의 전쟁, 정치적 의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윤 대통령은 뉴욕 발언 조작. 자, 이 전부 다 현 정부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그런 뉴스들도 있죠. 자, 가짜뉴스 심각한 넘버 5 5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행사를 가졌던 부산 일광 횟집 두고 친일몰이를 했다. 더 탐사가 2023년 4월 8일에 보도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17개 광역 단체장, 그 이야기 민주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 일부 국무위원과 만찬을 가진 부산시 일광업 횟집의 이름이 일광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길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죠. 더 탐사라는 데서. 그런데 친일몰이를 했는데 식당 소재지 업의 이름 일광은 인근 일광산에서 유래가 됐다. 완전히 가짜뉴스 터무니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괴담. 2023년 4월에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 제1야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느냐. 민주당 현수막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서 게재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때 양곡법, 우리 쌀은 못 사주느냐.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그런데 실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2013년부터 전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자, 세 번째, 마약과의 전쟁, 정치적 의도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MBC에서
11월 9일, 2022년 11월 9일 한 이야기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어떻게 주장했나 하면은 마약 적발 실태가 5년 사이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자, 불과 5배. 5년 동안 5배. 이게 불가입니까? 그리고 그 5배가 늘어났는데도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억지 주장. 경찰 출신이. 이 마약류 밀수 적발량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18배 급증. 18배 급증했습니다. 적발량, 밀수 적발량. 근데 이거 뭐 5배도 엄청난 거지만 그걸 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다. 정치적 의도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죠. 그리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이 이 정치적 논쟁거리만 툭 던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청담동 심야 술자리, 김의겸 대탐사 이것은 허위 주장으로 이미 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5번째,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조작, 확인 불가 음성을 바이든이라고 단정, 뭐 MBC, 뉴스데스크 이런 데서 계속했죠. 그런데 음성학자 등 전문가들이 불분명한 음성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정을 했다. 그리고 이를 바이든이라고 단정하고 자막에 미국을 자의적으로 넣어 보도한 행위는 왜곡이다. MBC 이야기죠. 그리고 MBC 제3노조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MBC 자막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문제의 발언이 녹화된 구간 6초 정도는 어떤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자동 생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막을, 허위 자막을. 보통은 이 영어 같은 거 자동으로 돌려서 하는데 그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MBC 쪽에서 인위적으로 넣었다. 자, 그래서 심각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5개가 있고, 가짜뉴스, 나머지 가짜뉴스 25개, 전체 30개를 했죠. 리스트를 발생시기 역순으로 중요한 것만 소개해드리면 25개는 다 할 수 없고, 기억에 남으시는 것만. 윤석열 대통령 넷플릭스에 왜 투자를 하느냐. 넷플릭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민주당 이원영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했죠. 한동훈 장관 딸이 불법 스펙으로 MIT에 입학했다. 뭐 SNS, 미국 교포 커뮤니티. 그런데 MIT 측에서 문제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격려했다. 그때 일본에 갔을 때 KBS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허위 방송입니다. 정상회담 의장대 사열 시 양국 국회가 개양됐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친 묘소 훼손은 헛주술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죠. 페이스북에 본인이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문중에서 잘 되라고, 이재명 잘 되라고 돌을 파묻은 거였습니다. 생명기. 그런데 이것을 생명살이다. 살해서 민주당에서 배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쳤지만은 일종의 자작극이었죠. 죄송합니다. 또 김의겸 맞네요. 김의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주장을 한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이 자천됐다. 김건희 여사 허물 덮어주기 급급하다. 이렇게 김의겸, 박성준 가짜뉴스 메이커들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는 허위사실이다. 용산 간저 이전에 천공 개입설 이것도 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했고 주진우 라이브 뉴스로 했고 뉴스토마토도 보도를 했고 또 김종대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부성찬은 책에서 아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영하 2,000편 분량인가요? 2,000편 분량의 CCTV를 전부 검증했는데 사실 무근이다. 자, 이것서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난치병 환화 방문 시 조명 사용해 빈곤 포르노 연출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경찰에서 송치를 했습니다. 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가짜다 이거죠. 허위 사실이다. 이 마약 단속에 경찰을 집중 투입하느라고 이태원 안전대책 뒤로 밀렸다. 그때 헬로윈 참사 때 또 김호준 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가지만 전해드리면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추문록은 왼쪽에 쓰면 안 된다. 탁현민.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그렇게 했죠.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베일을 쓴 것도 터집을 잡았습니다. TBC 또 김호준의 뉴스공장.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한다. 다들 하는 그 캐나다 총리 부인, 브라질 대통령 부인, 영국 전 총리 부인도 벨이 달린 모자를 착용을 했다. 그래서 가짜뉴스. 자, 1년 동안 이 30개의 가짜뉴스, 보면은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파급이 됐는지. 이 가짜뉴스가 파급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짜뉴스를 이렇게 민주당이나 김어준이나 뭐 김의겸이 이렇게 퍼뜨리면 이것을 좌편향된 언론들이 그것을 보도를 하고 라디오 같은 데서 특히 그다음에 그것을 포털에서 막 노출을 시키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동안 고생을 한 것도 다 이런 이유가 건재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년 후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까지는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여론조사, 가짜 포털 다 일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